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이번 주 첫 장인 오늘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는 모두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부지런히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 주챔쇼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상담 내내 팔아라를 이제 강조하셨던 멘토님, 네. 이번 한 주도 전략은 뭐 다름이 없겠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맞아요. 있는데 사실 반도체 빼고 나면은 볼 게 별로 없는 시장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가장 힘 있나, 어떤 종목들이 또 주도주가 생길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요즘에 정치 테마주 네. 관련주 빼고는 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뭐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이제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두고 약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가지고 놀려면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놀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가장 비중이 큰 코스피에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건드려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바로 2위 SK하이닉스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지수를 가지고 단타 그리고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로 들어와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SK하이닉스와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장비업종들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게 지금은 맞는 테마랑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니까 반도체가 가는가 보다, 반도체가 좋은가 보다 하는데 반도체가 지금 좋을 만한 뉴스라든가 호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는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그냥 끼워 맞추기를 한번 해놓고 있는 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수가 지금은 뭐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는 거고 내려갈 이유만 정말 가득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술적 반등에서 주요 섹터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다 보니 반도체 섹터가 빛나 보이는 것뿐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착시 효과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착시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우리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신규 매수, 뭐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장이 좋은데 뭐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지금 뭐 30%, 40%뭐 이렇게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잘 해결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종목을 사놓으면 뭔가 이득이 생기고 새로운 일을 벌리게 되면은 거기서 손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4일 동안 양봉 좀 올라온다고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지난주에 매수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지금 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사야 되는가 봐. 지금 당장에 내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뒤늦게 또 오늘 막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지금 물려있는 종목만 잘 해결하더라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다든지 영업이익이 괜찮은데 주가만 떨어져 있다면요. 그런 거는 추가 매수를 나중에 했을 때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좀 섣불리 지금 현금을 투입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싶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이야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역시나 통화 정책인 거죠.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과 지금 뭐 중국에서 헝다
헝다 그룹이 부도가 나네 마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헝다가 처음 터졌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헝다의 문제가 아니라 헝다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부채가 많은 기업 또는 부채가 터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여러 국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이 잠재적인 폭탄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뭔가 부채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는 계속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으로 지금 증시를 이만큼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받쳐주거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최악의 고용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동성이 거품이 빠져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당장 내일부터 뭐 폭락이 나와가지고 수직 하락을 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 3년간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우하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하락하는 사이에서는 돈을 못 버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락할 때도 그냥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승할 때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면서 그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타지 못하고 약간 어설프게 하게 된다면 우리 널뛰기 같은 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전통놀이. 널뛰기에서도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줘야지 점프가 되면서 뭔가 탄력이 붙는 건데 그냥 막 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매수에 들어갔다. 저는 지금 타이밍 다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방향을 이번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그 이후에 방향이 조금 어디로 정해지는지를 보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횡보입니다. 횡보한다는 뜻은요. 대형주는 조금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2,5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저로의 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2,500 또는 2,400 이하에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아직까지 불안하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버킷 스튜디오요. 네, 버킷 스튜디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7,3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네, 7,300원에 10% 알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도 뭐 최근에 많이 오르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또 올라갈지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아니요, 이러다 망해요. 네, 이런 거 사면은 뭐 답 없다 봐야 되는데 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좀 샀거든요. 누가요? 아는 분이. 아는 분이요? 네. 친해요? 네, 친해요. 네, 앞으로 사이 멀어질 겁니다. 네, 주식은 추천하고 그 추천을 받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좋은 마음에 추천해주고 그래요, 다들. 뭐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돈 벌어라, 나도 돈 벌자 그런 마음으로 친하니까 추천해주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추천해주는 사람도 실력이 없고 추천받는 사람도 실력이 없다 보니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투자를 잘못했을 때 내 탓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걔가 추천만 안 해줬어. 내가 안 샀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남 탓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버킷 스튜디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안 생각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심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은요. 같이 잘 되자가 아니라 같이 안 되자라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추천해서도 안 되고 추천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돈을 잃는 게 당연한 시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지금 버킷 스튜디오를 사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네, 그냥 한번 사본 것뿐인 건데 버킷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뭐 스마트 디바이스 뭐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만든다, 스마트폰 뭐 조금 만든다, 뭐 컨텐츠를 만든다, 뭐 이런 걸 한다는 건 좋아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실적이 어떻냐면은
2018년에 19억의 적자를 냈고 2019년에는 8억의 흑자를 냈다가 2020년 4억의 흑자를 내서 돈 좀 버나 싶었는데 결국 1분기에 6억, 2분기에 4억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뚝뚝뚝뚝 적자가 막 20억씩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돈을 잘 못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대주주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니셜 1호 투자 조합 그리고 이 뭐 비덴트 이니셜 2호 투자 조합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 조합이 들어와 있는 기업은요. 회사 대주주가 회사를 살려내거나 기업을 경영을 하거나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조합이라는 건 돈 모아가지고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회사가 잘 돼서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000원짜리를 8,000원으로 주가를 띄워가지고 4배의 차익을 노리고 나와도 괜찮아요. 걔들은 돈 번 거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지만 걔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4배나 비싸게 팔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4배나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좋다고 하고 주가가 2,000짜리가 8,000까지 올라가니까 시청자님 지인분은 그래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을 내 친구, 내 지인한테 추천해줘야 되겠어 라는 아주 착한 마음에 추천했지만 전부 다 같이 덤탱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상황이 최악이에요 지금이. 이런 투자는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청자님께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청자님도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끝나진 않아요. 쉽게 끝나진 않고 뭔가 변동이 막 빠바바바박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우리 낚시할 때 보면은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움직일 때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낚싯바늘 걸려서 딱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막 파닥파닥파닥 거리죠. 네. 얘가 지금 파닥거릴 차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력이 빠져서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파닥거릴 때 잘 이용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고 원래 이런 거는 고수들이 들어가서 파닥거릴 상황에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반등 조금 나와주면은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본전 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네.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은 지금 5,800원 이하로 무너질 때 저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이 종목이 갑자기 10,000원, 20,000원 갈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너무 예상 밖의 범위예요. 그럼 7,000원까지는 갈까요? 그거 모른다니까요. 예. 파닥파닥거리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지 파닥파닥거리는데 다시 바다로 뛰어들까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이 좋으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예상할 수 없는 범위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어디 갈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고 지금 뭘 잘못했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네. 지금은 6,500원 이상만 올라오더라도 저는 감지덕지다 생각하고 손절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요. 빠르면 네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 게 시청자님 앞으로 인생에 자금 인생에 있어가지고 전 정말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빨리 매도하시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만도 네, 매수가 59,300원에 20%요. 59,300원에 20%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러셨구나. 단가를 그래도 꽤 낮춰서 지금 뭐 손실이 크진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제 수익을 좀 어떻게 한번 챙겨볼 수 있을까요? 복불복이죠, 이거는 진짜로.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횡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와서 횡보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싶은 자리인 거죠. 네. 주가가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싸졌으니까 더 간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샀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싸지면은 싸게 산 사람들이 반드시 팔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만도라는 기업이 뭐 좋은 건 아실 거고 당연히 뭐 실적이 좋네, 자동차 부품 기업이네, 자동차 부품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네, 와 실적이 많이 선방했다, 실적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추천했다든지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다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든지 어디서 좋다고 하니까 사셨을 거고요. 뻔하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당장에 좋아지지 않으면 좋단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과 앞으로 좋아질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여서 저한테 비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올라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저에게 아무도 뭐라 하질 못해요. 오히려 저의 상담 스타일이라든지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뭐라 했던 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오면 올라갈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TV에서는 전부 다 올라간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네네. 만도가 딱 그래요. 올라온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라온 걸 왜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물리게끔. 저기 추천하신 APC 스탠드 매수했어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예, 축하드리고요. 예, 어쨌든 만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버리게 되면요. 이런 거는 지금 2년 동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여기 산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싶으냐면은 비싸게 팔고 싶어요. 네. 근데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물건을 팔려고 할 때 홍보가 돼야 되고 마케팅이 돼야 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고 한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광고비도 많이 필요할 거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이 주식은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주가만 올라오면은 방송에서 증권사에서 친구들이 지인들이 다 좋다고 알아서 홍보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팔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나 쉬워집니다.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비싸게 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 이게 비싼 가격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주가는 항상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고 떨어졌을 땐 그 누구도 좋다고 하지 않고요. 진짜 이런 거 샀을 때 수익이 날까 싶은 그 진짜 뭔가 오물이 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도라고 하는 기업은요. 당장 여기서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 밑으로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몇 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으로는 53,000자를 잡고 저기가 무너지면은 그냥 비중을 줄이시던지 전체 손절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 만약에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면서 횡보를 한다고 한다면 장기 투자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올 때 박스권 윗자리 65,000원 이상부터는 그냥 수익을 실현시켜버리고 짧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입니다. 절대로 이런 기업들을 사서 오래 가져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 비싸게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APC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좋다고 했을 때 가격을 보시면 저 바닥에서 아무도 안 좋다고 할 때 추천했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만도도 지금 이런 거 지난번에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랬어요. 두 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합니다. 매도 지금요? 아니요, 아까 방금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53,000원 무너질 때 5만. 손절, 65,000원 이상에서 정리. 네, 네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원수산이요. 네, 동원수산 매수가랑 비중은요? 11,000원이고요. 네. 20%. 네, 11,000원에 20%. 네.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네요, 멘토님. 동원수산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요거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오, 네, 그냥 가져가세요. 내년 안에는 한 번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왜요? 품절주예요. 아, 품절. 네, 주식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400만 주밖에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매수세가 조금 몰리기만 하면 주가가 갑자기 빵 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 급등하고 빵 튀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몰리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들고 있다 보면은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세력들이 야 뭐 할 거 없냐? 야 요즘에 끌어올릴 게 너무 없다. 반도체 너무 많이 올렸잖아. 야 이거 뭐 할 게 없는데 싶을 때 품절주나 갖고 놀자 하면은 그때 올라가요. 그 세력이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예,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세력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종목은요, 들고 가시면은 지금 계속 아래서 여기 8,000원대에서 잡고 위쪽에 한번 튀어오르고 8,000원대에서 잡고 또 위쪽 튀어오르고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한번 튀어오를 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 기업이고요. 대신에 이런 네.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네. 그냥 주식수를 네. 좀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고 한번 튀어오를 네. 때 그냥 11,000원까지 오면은 알고 본전에서 잘 나왔다 하고 그냥 돈 잘 보관했다가 나왔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때 잘 나오시면 됩니다. 아마 1년 정도 딱 두고 보시면은 1년 안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연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동성제약 11,100원에 20%. 네, 동성제약 11,100원에 20%. 네네. 멘토니 지금 손실폭이 꽤 큰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계속해서 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죠. 네. 네. 뭐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렸는데 저 때 급등할 때도 회사가 실적이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 좋은 기업도 아니었고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의약품 제조 판매하고 있다 하고 뭐 일반 의약품 만들고 뭐 신약을 만든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잘나서 대단히 올라올 만한 이유는 없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제약 바이오가 막 급등하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저 당시가 딱 신라젠 급등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 때 이제 급등할 때 이제 한번 발 맞춰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던 것뿐인 거지 지금 당장은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코로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이야기도 별로 나오질 않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도 엮여지지 않는 정말 재료가 없는 정말로 힘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당연히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흘러내리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관심은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월이 좀 흘러야 돼요. 이거는 뭐 갑자기 급락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끌면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한 5,000원짜리 정도까지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몇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바닥을 잡을지 안 잡을지 알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뚜렷한 뭐 정답을 드릴 수도 없는 자리고요. 뭔가 해답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라면 사실 이런 종목을 안 샀을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네네. 사서 본전까지 살짝 올라왔다 했을 때도 정리를 했을 거고 아니면은 세 번째로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 정리를 손절을 했을 거예요. 지금 모든 시기가 다 놓치고 타이밍 다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추매해서 기준가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예, 그런 것도 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저라면 사지도 않았을 네네. 거고 추매도 안 했을 거고 이걸 들고 있지도 않았을 네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매까지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종목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은 정말 많이 빠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뚜렷한 해답은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뭐 가져가셔가지고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기서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걸 좀 아깝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별로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은 여기 7,700원 무너질 때는 저점 또 깨지고 내려가는 거니까 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서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 나오시는 게 어떨까,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반등 나왔을 때는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9,000원까지 올라갈 재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상할 수도 없는 돌발 호재로 급등 나오는 거는 뭐 저희의 예측 범위 바뀌고 능력 바뀌기 때문에 뭐 그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자연적인 흐름이라면 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저는 그때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CMS 에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입니다. 매수가는요? 7,305원이요. 네, 7,305원에 15%. 네. 지금 그래도 약 수익권에 있네요. 자, 예. CMS 에듀는 일단 뭐 청담 러닝이랑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합병이 되기까지 내년 3월에 합병이 된다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소식이 나오면 이 남은 기간 동안 흐름이 어떤가요, 종목들?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죠. 어,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뭐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무조건 올라간다든지 네. 또는 뭐 합병한다 했을 때 내려간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주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미 합병한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바닥에 있었으면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날아가겠죠. 네. 근데 위쪽에 있으면요 이미 다 해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아갈 게 없이 음식물 찌꺼기만 남는 거죠. 개미들만 물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 했을 때 CMS 에듀가 엄청나게 대단히 좋은 주가였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었어요. 2020년까지 계속 4,000원까지 빠져 있다가 8,000원대까지 2배가 올라온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지금 이제 대주주가 청담 러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업이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주가가 자기가 하고 있는 교육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구설수 때문에 올라왔다고 한다면요. 이 종목은 여기서 재료 소멸이 되고 맙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주식은요. 재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기름인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예. 차가 가려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좀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넣든다든지. 그러니까 예. 결국 새로운 기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주가는 더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합병 이슈 뭐 다 알고 있는 이유예요. 그 내용이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가장 지금 고민 지금 더 매도할까 아니면 이걸 다시 또 살까 하고 고민돼서 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CMS 에듀만 제가 매도하세요, 파세요라고 했을 때 CMS 에듀 말고는 시청자님 그 다음 주식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CMS 에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만나실 거예요. 네. 그때마다 난 이거 모르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뭐냐면 재료 소멸이라는 단계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업은 이제 재료가 소멸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연료가 다 떨어지고 있는 기업을 지금 매수하신 거거든요. 가격도 그것도 올라온 자리.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비행기로 치면 저 위에까지 비행기 날아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빨리 도망쳐야지. 거기 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행기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예.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때 비행기 로켓 엔진 연료가 빵 터져가지고 막 올라가겠죠. 그죠? 예. 올라가서 연료가 다 떨어지면 거기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그죠? 아, 이미 재료는 이제 그렇죠. 예. 그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서는 네. 주가 변동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수세가 생기지만은 미리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팔고 올라가려고 하면 팔고 계속 그게 반복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어디서 내가 잘 팔까를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청담 러닝이 어떻게 될까요? 장기 보유하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자리는 단타꾼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단타꾼이 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단타꾼이 되지 않으셔도 되니까 조금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방송에서 자꾸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7,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 8,500원 이상에선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 변동이 자꾸 나올 거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빠른 대응을 하시려면은 이게 올라왔을 때 더 갈까 안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오면 무조건 판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만의 전략이 필요해요. 자기와의 약속. 이해가 되셨어요? 예, 멘토님께서는 그럼 한 목표가는 저는 7,000원 손절이고 8,500원 정도,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고 저는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온라인 강연회가 오랜만에 있네요. 멘토님.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인가요? 네, 8시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을 받아가지고 네.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문현진 주챔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생각이 다른 건데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에 100% 다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시장을 안 좋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시다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다 추가 매수해서는 안 돼요. 해도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블랙서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퍼시픽 19만 8천 원에 15% 추가 매수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화장품주들이 다시 좀 저점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시점 안 되죠. 안 돼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제가 이제 거요? 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추가 매수는 종목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시기와 같은 이런 시기에서는 종목 보고 추가 매수 하는 것만큼 엉터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시장을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이 지금 방향이 없어요. 그쵸.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900을 한번 깼다 내려왔는데 한 번 깨고 또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되게 어설픈 자리라는 거죠. 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종목을 보니까 어머 바닥 잡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을 자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무너지면 얘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좀 반등 나오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시장에 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차트상으로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전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 15만 원 자리에서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차트 분석이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장 무너지면은 차트의 저항, 지지, 라인들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는 차트가 박살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종목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빠질까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추가 매수를 잘하고 싶고 정말로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 같고 정말로 내가 계좌를 살리고 싶다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어설픈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확실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그냥 냅두세요. 뭘 자꾸 추가 매수 하려고 합니까? 매수가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올라가 준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냥 손실을 그렇게 안 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괜찮다. 그냥 보유하자.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시장 보고 전략을 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휴마시스 19,600원에 20% 진단키트주 좋다고 하셨는데 진단 부탁합니다. 익절이 가능할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제 휴마시스도 한번 올라올 때마다 빵빵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이것도 익절이 가능할까요?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진단키트주 좋다고 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좀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진단 키트주를 좋다고 하셨다. 뭐 제가 옛날에 현대차 좋다고 했거든요. 예, 방송에 나오면은 뭐 입만 열면 현대차였어요. 네. 예, 방송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현대차입니다 이럴 정도로. 예, 그냥 입만 열면 현대차였어요. 그렇구나. 현대차 안 사면 바보입니다. 현대차 네. 6만 원, 7만 원, 9만 원 뭐 다 사라. 무조건 사라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현대차 좋다고 해서 20만 원 샀는데요 하면은 그거는 뭐 하자는 건지. 네. 주식은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단키트주를 좋다고 해서 샀다라고 하셨는데 19,600원 사신 건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했을 때는 저점에 있을 때, 올라오지 않았을 때,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지 않았을 때 진단키트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잘 잡는다면은 매수해서 수익을 날 자리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걸 올라갔을 때 사시면 이건 뭐 답이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샀을 때 팔아가지고 차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자리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좋다고 하는 걸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사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만 하더라도 또 일요일 최다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 6,000명 좀 넘어가고 다음 주에 뭐 이제 또 봉쇄가 좀 시작이 되었을 때 다음 주에 또 만약에 줄어든다면은 이제 재료가 끝날 것이고 만약에 다시 또 7,000명, 8,000명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다시 뛰어 올라갈 겁니다. 차트 모양상으로는 지금 한 번 더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 번 더 뛰어 오를 것 같으니까 매도하시고 진단키트주는 올라왔을 때 사시면은 득볼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농우바이오 신규 매수를 지금 해도 될까요? 더 기다려야 될까요? 벤토님의 고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쪽일까요? 현금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물려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냥 가정을 한번 해서 현금이 100%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도 상관없죠. 농우바이오 이제 사서 모아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식량난, 농업난 이런 것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될 거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 관심이 다 떨어지고 나면요. 네. 그러면은 얘들이 올라가는 건 뻔할 뻔짠 거죠. 사실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올라갈 게 뻔한 기업들이니까 사서 모으는 게 좋은데 아니 제가 이미
물린 종목이 되게 많은데 얘들은 지금 쳐다보기도 싫고요. 새로운 종목이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딴 걸 보시고 계시는 거라면 아서라 하지 마라. 그냥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 추가 매수가 훨씬 더 급한 상황인데 자꾸 현금을 다른 데 쓰지 마라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중이 이미 현금 비중이 50%가 있고 주식 비중이 50%가 있는데 그 50%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종목 하나 더 늘리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식에 들어가 있는 비중 50%에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이 현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금이 좀 많다, 그리고 난 종목이 없어요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죠. 지금 사시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8,500원 정도, 8,7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걸 감안해서 분할 매수로 지금 사시고 충분히 떨어질 때 한 번 더 사야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실 거면은 농후바이오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내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가능, 불가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양식품입니다. 네, 삼양식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3,300원이고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네, 83,300원에 15% 지금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얼마 전에 샀어요. 한 일주일 전에. 예, 일단은 뭐 타이밍은 식품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하셔서 네. 그때 좀 사놨거든요. 거리 없을 때. 그러셨구나. 일단은 뭐 타점을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주식에 거의 뭐 고수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놓고 네. 기다렸다가 딱 수익 내고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상담. 팔아요? 뭐 가져가셔도 되고 팔아도 되고 지금 뭐 선택권이 많죠. 물려 있으면 선택권이 없거든요. 네. 근데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선택권이 많아요.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절반 매도하셔도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식품 관련주는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모아가야 되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식품 관련주는 지금이 눈부신 기업은 아니에요. 앞으로 눈부셔질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뭐 1월부터 눈부실 건가요?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만큼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주식만 바라보면서 막 괴롭게 살려고,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예민해가지고 짜증내고 에이 주식 떨어졌다 말 걸지 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식은 즐겁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그냥 자산은 불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한다면 주식에 신경을 많이 안 써야 될 거고 안 써도 되는 기업을 사야 될 거고, 그렇다는 말은 주가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기업을 사야 된다는 말이고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만 있다면 거기서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식음료 파트가 그래요. 사서 모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도 많은 분들은 계속 지금 시세 변동이 있는 것만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사셨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이 정도의 수익, 지금 약 한 1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0% 이상 때. 이 수익이 안 챙겨도 나는 괜찮아,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난 지금 안 챙겨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매도 안 하고. 근데 나 이거 못 챙기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저의 마음이 아니라.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자리에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 챙겨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저는 당장 눈속임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빠질 텐데 저는 빠졌을 때 비중을 다시 늘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식품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또 떨어지면 8만 원에서 다시 또 사시면 어때요? 나는 8만 원에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수익 한번 챙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이게 7만 원까지 떨어지면 비중을 또 늘리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가능하시다면은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8만 원 떨어졌을 때 매도한 만큼 다시 사시고 7만 원 정도나 6만 원이나 이렇게 만약에 또 지수가 빠져서 밀리게 되면은 비중을 저는 20%에서 30%까지 늘리셔도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부시스터즈 152,000원에 10%. 예, 데브시스터즈 152,000원에 지금 10%. 네, 제가 사고 난 다음 날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또 게임주들은 변동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수익 내기가 좀 힘들긴 하죠. 어떻게 보세요? 뭐 잘못해도 게임주로 수익 내는 건 쉬워요. 제가 올 1월부터 2월, 뭐 올 상반기부터 계속 게임주 사라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냥 막 게임주가 돈 잘 버는 기업이 있으면 사놔라. 사놓으면 돈 번다. 네.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 있어요. 게임주가 사놓고 기다리면은 지금쯤 수확이 돼서 1년 농사 다 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불행한 길을 자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브 시스터즈가 이렇게 급등하고 주가가 저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막 폭등한 상태에서 사시게 되면요. 이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기도 힘들고요. 하루에도 계속 이 시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여나 급락 나오진 않는지 혹여나 급등 나오진 않는지 맨날 체크해야 돼요.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거는 전업 투자자나 저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는 서민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서민이 무슨 모니터를 바라보고 모니터 10개를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게 꾼이 들어가야 되는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자리에서는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대응 전략을 안 짜시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하게 됐고 방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쿠키런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오고 올해 실적이 진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시세가 나온 것은 이해가 돼요. 왜?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너무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장기간 빠져버려요. 그게 룰입니다. 우리 요즘에 국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룰이에요. 일반 룰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변동이 좀 생겨줄 겁니다. 그 변동이 제 생각에는 12만 원대까지는 한번 나와 줄 거라고 보거든요. 저 정도까지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12만 원 5천 원대 그 손절을 하면 되는 거죠? 네, 12만 원대 오면 손절하시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빠지면 7만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4천 원에 12%입니다. 17만 4천 원에 12%.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오래되셨어요? 조금 됐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네. 수익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가 요즘 잘 올라가고 있죠? 일단 이 삼성전기는요. 지금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예측이 틀린다면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승이 안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횡보를 한다든지 기껏해야 횡보가 안 되면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제 예상이 맞으면 다시 또 떨어져요. 근데 예상이 틀리면은 뭐 예상 밖에 뭐 진짜 우리나라에 호재가 발생이 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 지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19만 원, 20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예상이 무조건 맞으란 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떨어질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저는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상한 거랑 반대로 외국인들이 막 매수가 들어오고 한국에 정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한국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또 3,400까지 막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20만 원 이상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조만간 결정 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아니면 틀려지는지. 네. 그래서 맞다면은 아마 더 갈 거고요. 틀렸다면 더 갈 거고요. 맞으면 얘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대응 전략을 잘 짧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는 게 밀리면은 17만 4천 원짜리가 밀리면요.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옳아요. 네. 네, 바로 그냥 제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시장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물러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18만 5천 원까지 가면 돌파 단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저러면 19만 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18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은 19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 보고 네. 네, 만약에 17만 3천 원 밑으로 밀리면은 빠지는 것 같다 하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매도를.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잔디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캐리소프트 15,4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캐리소프트는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잡으면 안 되는 기업을 잡으셨죠? 그래요? 네, 일단 뭐 이것도 컨텐츠 관련주기도 하고 옛날에 그 뭐 핑크퐁, 뭐 어린이 뭐 이런 컨텐츠 네. 나올 때 막 급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뭐 답이 있나요?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요. 지금 적자가 연간으로 했을 때도 계속 이렇게 4년째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4년 적자면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관리 종목 들어가면요. 주식이 그냥 폭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닥을 벌벌 기어댕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내년 2월이 지금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이야기 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이 조금 있어주면 바로 정리해야 되는 기업인 거지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들고 갈 이유가 없다. 10,000원 무너지면 바로 간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마음 편히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은 우리 세미나에서 알려주시나요, 멘토님? 아니요, 전 그런 건 힌트 잘 안 드리긴 하는데요. 그럼 뭐 알려주세요?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긴 하죠. 방법을, 네. 저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맨날 종목 내놔라, 뭐 어디 뭐 업종 내놔라 하거든요. 그 저 말고도 사실 뭐 여의도든 어디든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추천 나오고 있을 겁니다. 뭐 저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좀 배우세요. 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다음에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참석하셔서 그러한 또 비결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문 멘토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에 이렇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선이 또 가까이 다가온 만큼 관련주들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시면 현재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빨간 종목들은 윤석열, 그리고 파란 종목들은 이재명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맥 등으로 엮인 만큼 뚜렷한 모멘텀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은 또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2차 전지와 메타버스 등으로 쏠렸던 자금이 이제 또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서 또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오히려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등 이렇게 전기전자 섹터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0.79% 오르면서 7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품주들의 시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이 반도체 부품 제조사죠. 아이원스를 최근에 인수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모멘텀을 안고 강하게 오릅니다. 10%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LX세미콘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연말 배당 그리고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 효과를 받아가면서 16%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NFT를 품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점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자산 버블을 경고하면서 암호화폐를 또 비판을 했고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절한 점도 또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낙폭이 게임빌이 제일 깊습니다.
12% 급락하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NFT 열풍에 선봉했었던 종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현재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 하락하면서 16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롤러코스피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1% 넘게 급락을 했는데 현재 상승 전환에 가도에 서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2,968선에 거래되면서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990선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9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